시니어들의 꼭 갖추어야 할 행복 습관 7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행복 습관은 바로 감사의 마음 키우기입니다. 에이, 감사라고? 그게 뭐 대수라고?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나 높다고 합니다. 25%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막연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감사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보다는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점심때 이웃 할머니와 나눈 정겨운 대화가 있어서 감사하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80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달 후부터는 하루하루가 보물찾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자주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행복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입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운동이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주 3회 30분씩 운동한 그룹과 항우울제를 복용한 그룹의 우울증 개선 효과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6개월 후 재발률을 조사했을 때 운동 그룹의 재발률이 훨씬 낮았다는 것이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걷기의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75세 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1시간씩 걸으시면서 동네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계신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발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집 앞 골목 한 바퀴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행복 습관은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뇌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 설렘과 기쁨 말이에요. 새로운 배움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 레시피 하나 배우기, 화분 키우기, 심지어 손자, 손녀들과 함께 게임하는 방법까지도 모두 새로운 배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72세 이 할머니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지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상 틀어놓는 것조차 어려우셨지만 지금은 요가 자세는 물론 명상까지 혼자서 하고 계신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매일 새로운 자세 하나씩 배우는 재미에 하루가 금방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 메가더 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하는 시니어들의 인지 능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학습은 뇌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네 번째 행복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시나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사회적 관계는 시니어 분들의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이 있어도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진짜 외로움이거든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옛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종교활동 참여하기, 봉사활동하기 등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아버지는 카카오톡으로 군대 동기들과 매일 안부를 주고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대 간 교류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어 보세요. 다섯 번째 행복 습관은 의미 있는 활동 찾기입니다. 은퇴 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제 뭘 하며 살지? 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갑자기 비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시죠. 하지만 이때가 바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단순히 즐거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낸다고 느껴야 한다는 뜻이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웃집 반찬 나누어 주기, 길 잃은 강아지 보호하기,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병원에서 환자들과 이야기, 상대해주기 등등 일상 속 작은 실천들도 모두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69세 정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전래 동화를 들려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알겠어라고 망설이셨지만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는 83세 김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독거노인 분들의 집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 기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하는 시니어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낮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능과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의미 있는 활동이 시작됩니다. 6번째 행복 습관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입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온 우리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일본의 산림욕 연구를 보면 숲에서 20분만 보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등은 우리 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멀리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우는 것, 심지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것도 모두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들이에요. 특히 원예치료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식물을 키우는 활동은 시니어들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생명력을 느끼고 희망을 얻을 수 있거든요. 74세 박할머니는 작은 베란다에서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계신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싹이 자란 걸 보면 하루가 행복하게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샐러드의 맛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식물 키우기에 재미를 붙이고 계십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서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90분을 보낸 사람들의 우울증과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인 셈이죠. 오늘 오후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유심히 바라보세요. 마음이 한결 평온해질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행복 습관은 긍정적 사고와 유머 감각 기르기입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웃을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나이를 잊게 해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심지어 칼로리도 소모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크게 웃는 것이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긍정적 사고는 습관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가 와서 나들이를 못 가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77세 조 할아버지는 유머의 달인이십니다. 당뇨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시는데 나는 병원 VIP 고객이야 라고 유쾌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 밝은 에너지에 감염되어서 함께 웃게 된답니다. 긍정적 사고를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리프레이밍이라는 기법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또한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웃은 횟수를 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밖에 안 웃었다는 걸 깨닫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유머를 찾고 웃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노르웨이의 연구에 따르면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8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웃음이 정말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셈이죠.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여기까지 시니어들의 행복 습관 7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의 마음 키우기,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그리고 긍정적 사고와 유머 감각 기르기까지요. 이 7가지 습관들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게, 더 진정성 있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즐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모든 습관을 한 번에 다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2번째, 3번째 습관을 차례로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진짜 나이는 마음이 결정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젊어지고 매일매일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행복 비결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